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2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2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 병오년 경인월 경술일이 되겠고 일지는 경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간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월령 월지. 월령 월지는 일간이 태어나는 배경과 같다라고 해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격국과 용신을 우리가 판별함에 있어서도 항상 격국과 용신을 판단할 때도 항상 일간과 월령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 완철금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완철금, 강철, 무쇠, 원철 같은 개념입니다. 아직 재련을 받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강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투박하고 거친 그러한 상태의 금을 경금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금 반드시 뭘 해서 써야 된다?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은 화인데, 그냥 모든 화가 아니라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고,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모두 뭐가 있어줘야 되는데 정화를 살려줄 수 있는 간목이 같이 있어 주어서 이렇게 정화로 경금을 단련하고 재성인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재성으로 관을 이렇게 재생관 이렇게 하는 구조가 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간목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핵심인데, 이제 계절에 따라서 춘하 추동에 따라서 그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계절, 목이 임관지가 되는 그런 때이죠. 목이 굉장히 왕합니다. 반대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의 절지죠. 금은 인월의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는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 격을 놓고 봤을 때는 일간 경금은 양금, 월지 있는 인목은 양목이죠. 양대양, 금이 목을 극한다. 내가 극하는 거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거 뭡니까? 재성인데 양대양이니까 편재죠. 그래서 경금이 이렇게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재격인데, 지장간 중에서 인중에 있는 지장간 중에서 무토는 불용 쓰지 않습니다. 무토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병화 간목 가지고 격을 지용하는데, 만약에 병화가 천간에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다. 얘는 뭐죠? 양금이 양화를 받는데 양대양의 관계, 화는 금을 극하는 관계죠. 관성이긴 한데 저거는 편관 또는 칠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월의 경금이 되는데 병화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편관격, 칠살격인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 왕제가 칠세를 생기니까 어떻게 돼? 일간은 약한데 제살태왕한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국은 뭐예요? 격은 뭡니까? 칠살격의 국세는 제살태양하죠. 일간이 약하니까 뭐가 용신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성 또는 비경겁제를 용신으로 지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말이 되고요. 만약에 병화 간목의 총알 다시 투출됐다, 두 개 다 투출됐다 그러면 본기가 우성한다. 그러면 편제격에 재생살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살 태왕한 사주 구조가 된다.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견 겁재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보면은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제가 칠사를 생하고 그 칠사는 나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간이 너무 약하죠. 근데 또 문제는 연지에서 오화를 또 받습니다. 인호 화국이 되겠죠. 인호, 원래는 술 화국이 되죠. 초춘이라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관살 재성이 굉장히 왕한 겁니다. 더 문제는 어디에 있다? 일지에서 술토를 또 받습니다. 완벽하게 인옷을 화국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다 대고 본기인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물론 이런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인옷을 화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5월에 인옷을 화국이 되는 거하고 인월에 인옷을 화국이 되는 거하고 술월에 인옷을 화국이 되는 거는
다르겠죠. 똑같은 인월술 화국이라 하더라도 화가 5월의 왕하고 인월의 왕하고 술월은 좀 덜 왕하겠죠. 5월에 인월술 화국에 병화 투출됐다. 이건 난리가 아닌 거고요. 인월도 초춘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인월술 화국에 병화 투출되잖아요. 또 굉장히 뜨거운 겁니다. 근데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단계이기 때문에 인월술 화국이 물론 화국이 돼서 화가 왕해지는 것은 물론 그렇겠지만 술월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치열해서 막 죽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화국이 되고 병화 투출되면 경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죠. 이거 이제 경금이 아무리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칠살 병화가 인후술 화국을 형성하고 투출하게 되면 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소용시킨다 그래요.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녹일소, 녹일용. 이거는 녹여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녹여서 완전히 녹여서 못 쓰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경금 입장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의지할 때가 하죠. 술중신금의 통근 되지 않습니까? 술중신금의 통근 요만 손톱만큼 되고 그 엄청난 화에 의해서 녹임을 당하는 건데 저게 뭐 술중신금 있다고 통근된다고 해서 저게 얼마나 힘을 발휘할까요? 인비가 있어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월간에 경금이 있는데 똑같이 지금 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나도 뿌리가 없어 죽게 생겼고 얘도 비경겁제인 형제자매 동기동창 뭐 등등이 지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친구 따라 재를 탐하게 되면은 관살에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내가 피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징조가 이 3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일단 약한 일간 경금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간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저 뜨거운 화를 어느 정도 조절시킬 수 있는 식상인 수도 필요하다 이렇게 통변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신사를 논하고 또는 삼재를 논하고 삼재는 양택과 양택 음택할 때 쓴다 했어요. 양택과 음택을 할 때 삼재를 논하는 것이고요. 뭐 공망 같은 거 이런 거 뭐 어디 공망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삼재 신살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사주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내 사주 보는 것도 잘 볼 수 있기 내 주변 사주 보는 것도 제대로 볼 수 있겠고 내 소중한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도 제대로 된 사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습득할 수가 있는데 신살, 삼재, 공망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진짜 삼천포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3주는 너무 완전히 화국을 형성해서 뿌리 없는 경금이 큰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3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인월의 경금, 격은 편제격. 근데 인중 있는 병화청 아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편관격 또는 뭐 칠살격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원령 자체가 재성이 왕한데 왕한 재성이 살을 생하니까 살을 생하는데 일간 약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재살 태왕 재성과 살이 지나치게 왕해서 약한 일간이 그를 감당할 수 없다가 제살 태양인 것이고요. 문제는 오화를 받죠. 정관이 이거를 또 어떤 분들 또 관사론잡이 이렇게 말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게 왜 관사론잡이야? 제살 태양하면 관사론잡 논하지 않고요. 살중신경하면 관사론잡 논하지 않아. 이게 왜 관사론잡이야? 그리고 관사론잡은 정편관에 다 위에 청아래 투출돼야지 이거 이렇게 일으키는데 이걸 관사론잡이로 보면 어떡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 이거 관사론잡으로 보면 하수고요. 이거는 제살 태왕이기 때문에 관사론잡을 물론 논할 수가 없죠. 이거는 거기다 대고 술토까지 인호술 화국을 완벽하게 짰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월간에 있는 경금도 같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 뜨거운 열기를 뭘로 자수 하나로 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수 하나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를 갖다 뭐라 하냐면 배수 거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독수오건이라고도 배수거신은 배수 한 잔의 물로 한 술에 있는 땔감이 활활 타고 있는데 한 잔에 바가지 물로 끼얹으면 되게 돼. 꺼져 안 꺼져요? 오히려 불이 더 잘 탑니다. 배수 이렇게 되면 자수 하나 가지고 이 틀을 그려 또 투출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독수오건은 한 방울의 물이 이 정도 되면
뜨거운 열기에 물 부으면 다 증발돼서 날아가잖아요. 그게 독수오건입니다. 이 자수 하나 가지고는 택도 없고 터중에는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다 없다 없다 큰일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정축시 되게 되면 그래도 습토 하나는 얻었습니다. 요 습토. 자, 토는 두 가지가 있죠. 건토 라고 하는 것. 건토는 말을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가 있습니다. 건토는 천간의 무토가 건토이고요. 지지로 술토와 미토가 건토가 된다. 건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습토는 천간의 비토가 습토고의 지지로 지금 말했던 축토, 토와 진토가 이렇게 습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때는 하다못해 이 습토라도 얻어야 되는데 같은 습토라 하더라도 축토와 진토는 차이가 있죠. 자, 축토는 경금이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 통근이 가능하다. 진토는 통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다. 그래서 습토 하나를 얻어서 간신히 엄지 발톱 2마디 정도 경검 여기 통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토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어느 정도 흡습할 수도 있겠죠. 여기 이렇게 정화가 있어서 경검을 단련하는데 이걸 또 관사론잡으로 논하실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축토 하나 얻었다고 이게 또 관사론잡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건 제살태양입니다. 역시 아직도 제살태양이고 간신히 이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 뜨거운 건식 사우나에 엄청 80도 90도 되는데 잠시 물 묻은 물수건 하나 가지고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이 상황이? 축토 하나 가지고 뭐 아주 좋다?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건식사나 80도, 90도 올라가 겁나 뜨거운데 그냥 이것도 없었으면 그냥 마른 몸 들어가는 거고 물수건이라도 얼굴이라도 가리고 있으면 그나마 좀 뜨거운 열기는 모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도 되겠다. 무인시 이거 완전 뭐 다 건조하죠. 큰일 납니다. 이거 경금 다 녹고 땅속에 이것도 토다 매금도 되죠. 토다 매금. 화가 왕하면 왕 하나는 토를 생한다. 화생토. 나무도 다 말라 죽습니다. 이거 뭐야? 화가 이렇게 왕하면 화다 목분이라고 하죠. 화가 왕하면 나무가 재가 돼서 나간다. 이거 뭐 목분비회라고도 해요. 목분비회라고도 해서 나무가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거 명제상 이제 승도지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아까 기토자 이제 무인시는 그런데 요거는 한번 살펴보세요. 묘시. 자, 이것이 또 기토라고요. 이게 오중에 있는 기토가 이게 투출된 거잖아요. 이거 습토거든요. 아까 말했던 정추에 축토 하나 얻은 것 같고 좀 비슷한 개념이지. 뜨거운 사우나에 물승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얘 하나에 의지하고 있어요. 경금이. 그러면 이 사람이 진취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구력이 있을까요? 뭐 그냥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밖에 나가면 무서워. 뭐 이런 거지. 기묘시 했다고 뭐 좋다고 보면 안 되겠죠. 금운은 만나야 되고 경진시는 이거는 아까 말했던 습토를 얻은 것 같지만은 이건 진술충이 돼서 이것도 여러분들 또 설명드릴게요. 진술충이 되면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와서 좋다가 아니라 진중에 있는 개수울목, 술중에 있는 신금이 다 땅속에 묻히는 거고요. 술중에 있는 정화는 위로 튀어나와요. 근데 화가 왕한테 술중 정화 튀어나오면 화가 더 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좋을 게 없죠. 이것도. 계고론, 계고에서 재고가 재물창고 같은 해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신사시 너무 뜨겁습니다. 이거 볼 것도 없죠. 금세계라고 해서 신왕하다 이렇게 보면은 큰일 나는 것이고, 이것도 아까 말했던 임수 있죠? 독수오건, 배수건, 이런 거는 좀 암기에 두면 좋아요. 독수오건, 배수건. 이거를 설명할 때, 자, 화가 왕한데 수가 하나 있으니까 이 수가 이 뜨거운 열기에서 다 증발되잖아.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되면 독수오건, 배수거신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설명을 해주면 되죠. 큰 수레에 불이 활활 타는데 물 한 장 가지고 끌 수 있겠냐? 또는 한 방울의 적수라고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 뜨거운 데 넣으면 물이 볶여져서 말라버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 용어를 쓰는 장점이다. 그래야 명리학을 빨리 습득할 수 있다. 개미시 뭐가 되겠습니까? 개미시 역시나 배수거신, 독수건. 이것도 건토입니다. 또 경금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이제 갑신시는 오늘 중에서 그래도 한번 비벼볼 수 있는 생시, 일간 경금 뿌리를 둘 수 있죠. 뭐 이렇게 인중에 있는 간목이 원한적인 편제격의 제살태양이지만 그래도 축토를 얻은 것보다는
기토 하나를 얻은 것보다는 일간경금이 신에 뿌리를 두고 신중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임수가 있습니다. 약하더라도 저걸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운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금수운 쪽으로 가가지고 저 뜨거운 여기를 좀 식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임진대운 때 이렇게 또 인신충 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여명도 무자대운 때는 좌우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사주 원국 네 가지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대운의 향배를 잘 살펴서 그 대운이 사주 원국과 어떻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느냐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너무 좀 이렇게 화국이라 좀 평구하고요. 을료시 같은 경우는 유금하고 신금하고 차이는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물기가 없습니다. 병술시 난리가 아니죠. 정해시 이거 독수입니다. 해수 하나 가지고 어떡할 겁니다. 차라리 오늘 같은 경우 남녀 불문하고 갑신시가 가장 좋다. 아니면 이제 정축시의 축토 하나 의지할 수밖에 없죠. 기묘시는 기토라고는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거는. 그래서 오늘은 갑신시 또는 정축시인데 사주가 너무 평고하다. 한쪽은 너무 많이 치우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